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6거래일 만에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가 대비 양봉까지는 아니지만 추가 하락은 오지 않았죠. 3일 연속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기대감만 주고 꾸준히 떨어지는 이런 그림이었는데 오늘은 아랫꼬리를 길게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양봉이 아니라서 아쉬움도 있지만 다시 반전의 시작일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어제 이어서 힘들어도 정리하지 않을 이유, 2탄 레포트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로 사용만 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수익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고 새로운 계좌, 새로운 마음으로 개설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두중을 중심으로 브리핑, 수급, 이슈, 매수 타점을 공유 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나 종목 추천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장에서도 오늘 서울옥션 6% 이상 이렇게 수익 청산을 도와드렸고 솔루스 첨단 소재 또 추천을 드리면서 5%대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오늘 매수 진행한 종목들이고 손절 포함으로 봤을 때 누적으로 보면 10월 달 같은 경우는 45% 정도 손절 포함 수익 청산을 도와드렸고 11월 같은 경우도 약 4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일한 손실 종목이었던 게임빌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을 하면서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누적으로 보면 큰 수익률이 아닐지 몰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고 이 모든 게 무료로 진행 도와드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두산중공업 오랜만에 상승 마감을 했다 말씀을 드렸죠. 시가 대비 양봉 흐름은 아니었지만 1.4%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죠. 최근에 답답한 행보에서 그래도 아랫꼬리를 더 길게 연출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3일 동안 두중의 시초 출발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뒤에 가서 힘이 약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과 비례해서 움직인 것도 있지만 테마 자체도 약해진 모습이라 더더욱 힘을 내기 어려웠죠. 이런 어려운 흐름 속에서 이 종목을 그만해야 될까 아니면 갈아타야 할까 정리에 대한 부분도 고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정리하고 나간다라고 하면 향후에 아쉬움이 더 크게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 32,000원에서 5개월 조정 구간도 멘탈을 잡아가면서 끌고 온 주가인데 연말이면 대형 원전 수주 소식도 들려올 거고 또 빠르면 내년 상반기 혹은 연말 유스케일 파워 SMR 기자재 수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는 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마다 주식 성향이나 멘탈적인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연말까지라도 해외 원전 수주 한 번은 보고 끝내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전 테마 좀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불로 마감된 종목들이 많죠. 사실 지난주부터 조정 국면을 겪어왔고 이 정도의 상승으로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점 23,350원까지 갔었던 부분을 24,000원까지 끌어올렸다. 의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등을 앞으로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겠죠. 오늘의 모습은 나쁘진 않았지만 사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완벽하게 원전 테마가 살아났다라고 보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일단은 하락을 멈췄고 24,000원대 이렇게 복귀는 시켰지만 앞으로 남은 이번 주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뭐 지수는 고사하고 수급이라던가 테마가 살고 순환매가 좀 빨리 돌아오길 기다려 봐야겠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어제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으나 그래도 다른 모습은 시장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골고루 들어와 주면서 코스닥 위주 반발 매수세가 좀 돋보였습니다. 양 시장 외인들이 각각 3천억 이상 그리고 코스닥은 820억 정도 들어오면서 힘을 내줬고, 뭐 기관들이 여전히 크게 나가면서 또 부담을 주기도 했으나 코스닥 위주로 기관이나 뭐 금융투자, 연기금까지 이렇게 순매수로 끝나면서 막판에 좋은 이런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은 급등락이 좀 심하고 좀 짧게 이 섹터 갔다가 또 이런 또 분야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판매가 되는 이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내일은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일정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긴장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차트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26,000원을 좀 이탈한 이후에 1차적으로 25,000원 구간 또 지지를 하려다 이탈이 나왔고 최근에는 요 구간이죠. 23,600원에서 24,000원 구간 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24,000원까지 복귀한 건 반가운 일이지만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고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기엔 무리도 있어 보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캔들 모양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날이죠. 19일 거의 도지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랫꼬리가 더 길긴 하지만 이런 캔들 모양이 나오면 방향성이 뭐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좀 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연이어서 또 상승 흐름도 이렇게 보여주기는 했으나 결국 하방으로 자리를 잡아갔죠. 그렇다면 오늘 아랫꼬리가 훨씬 길고 좀 상방으로 안해하는 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주가가 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되면 반등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빨간색 양봉 흐름이었다면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내일의 흐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6일 동안 5일선이죠. 여기 초록색 부분 요 위에서 마무리가 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살짝 걸쳐 있는 모습이죠. 내일만 좀 빨간불 잘 들어오고 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붙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일 내일도 하방이라고 한다면 여기 121선 주가로 치면 23,000원까지도 또 떨어질 수 있다. 염두를 해 두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좀 보시면 오랜만에 외인들이 종가까지 순매수를 유지해주는 모습이었죠. 14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고 기관은 오늘 5만 7천 주 순매수, 개인이 20만 주 이탈, 프로그램 매수가 26만 주 순매수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좋을 때에 비해서 뭐 이때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신이라던가 사모펀드 최근에 매도세를 좀 보여주는 부분도 있었는데 연기금은 오늘도 35만 주가량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좋은 수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외인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이너스 16만 주까지 이탈이 되었고 기간 연기금도 마이너스 3만 주가량 이탈이 되었고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1만 주가량 이탈이 되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수급이 붙어줬다라고 볼 수 있고 주가도 계속 떨구고 끝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어차피 메인이나 프로그램은 내일 더 크게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녀석들이라서 기간 자체가 좀 힘이 빠지면 안 되는 이런 흐름이 이어져야겠습니다. 주요 외국계 수급 같은 경우는 JP모건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13만 주가량 좀 이탈이 되면서 11월 누적으로 좀 보시면 전체 마이너스 21만 주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중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얼마 남지 않은 이번 달 꾸준한 매수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공매도 좀 보시면 제가 11월 10일 걸로 잘못 가져왔는데 HTS로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최근 비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3%, 4%대에서 공매 비율이 비슷하게 좀 나와주고 있고, 공매 수량 같은 경우도 20만 주대에 평균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 평균가가 23,800원 혹은 900원대에서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23,800원, 900원짜리는 또 지지를 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전일 기준 대차 상환도 이전과 못지않게 좀 나와주면서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 소폭 줄여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0월달 급등이 이제 이어지기 이전 잔고 금액 같은 경우는 5천억대, 그리고 잔고 수량은 2,500만 주, 이런 수준이었던 걸 보면 여전히 높은 수치의 공매 잔고를 쌓아놓고 있다 라는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 영상의 핵심, 힘들어도 정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역시나 레포트를 좀 참조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음 달 미국과 원자력 협의체를 출범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원전 수출에 힘을 쏟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역시나 국내 탈원전 기조에 대한 변화 언급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5월 원전 협력 이후에 논의가 또 되는 거라 다음 달 조금 더 진전된 내용들이 나와주면 기대감은 살려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NH투자증권 자료를 좀 참고를 해왔습니다. 투자 유망 종목 두산중공업 2020년 및 2021년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순부채 규모 기존 7조 원대에서 4조 원대로 축소, 해상풍력 발전, LNG 발전 시장 진입을 통해 사업 정상화 추진 중이며, 자회사인 두산밥켓의 현금 창출 능력과 배당 능력 바탕으로 현금 흐름을 정상화 기대를 한다. 2020년 전통 산업재 기업에서 신재생 테마 기업으로 시장 프레임 변화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구경제와 신경제가 혼재된 대표 기업으로 LG화학이 있으며, 이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저평가로 해석이 가능하다. 두산중공업의 시장 평가 기준은 PBR에서 PSR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LG화학이라던가 삼강 M&T, BWXT, 미국 원전회사, 두산 퓨어셀 등등 유사 기업들과 비교시 평가되어 있다고 레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보면 다 아시다시피 혹독한 구조조정과 최근 두산건설 매각까지 또 힘을 내면서 순 부채 규모가 좀 축소가 되었다. 부채 비율도 수년간 250%에서 또 300% 이상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최근에 200% 밑으로 좀 떨어졌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돈의 비율이 얼마고 남의 돈의 비율이 얼마인지 환산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내 돈, 즉 회사 돈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안정적인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저는 50%에서 100% 초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두산중공업 높은 부채 비율이지만 그래도 이전 250%, 300% 이상 했을 때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 나와 있는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일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죠.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주가가 평가라는 겁니다. 근데 신재생 테마로 이제 봤을 때 LG화학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PSR, 추가 매출 비율인데 기업의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고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지표죠. 여러 이런 유사한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두산중공업은 또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관련 섹터 내 경쟁 회사들보다도 두산중공업은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고 또한 성장성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구경제기업에서 신경제기업으로 변화. 두산중공업의 전성기는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연평균 10조 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고 이 중 60% 이상을 원자력에서 획득을 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국내 원전 물량의 소멸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 기존의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해 재무위기에 노출이 되었고 결국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여러 주요 회사들을 또 매각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현재의 재무구조로 좀 회복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해상풍력 SMR 천연가스 발전을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 2020년 동해 해상풍력단지 첫 수주, 2022년 8메가와트급 풍력터빈을 출시, 그리고 내년 SMR 사업의 수주, 2023년 신형 가스터빈 시운전 종료 및 판매 개시,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한 수주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보면 각각 정권에서 원전에 대한 비중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거의 원전이 보이지도 않는 부분인데, 하지만 2025년 해상풍력, SMR, 가스터빈, 수소 등등 변화를 통해서 수주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2025년의 신규 소주 목표는 9.7조로 현재보다 1조 정도 더 높은 수준이며 내년부터 2025년까지 해외 대형 원전 수주도 약 8조 원 내외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실적 턴어라운드와 안정적인 영업이익만 나와줘도 괜찮을 수 있고 4분기라던가 내년 상반기 실적만 더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 1년에서 3년 안에는 지금의 주가가 훨씬 저점이 될 수 있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지면 물량을 담고 연말 이후까지 쭉 기대감을 살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표 보여드린 것처럼 10월달 같은 경우는 45% 정도 누적 수익률을 보여드렸고 11월도 40% 정도 수익 꾸준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사만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 모든 게 무료로 진행 도와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